마녀사냥. 가끔 우리 현재에도 마녀사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뭐 지하철 뭐 무슨 여 무슨 남 이런 식으로 듣잖아요. 그거 다 마녀사냥이지. 근대 유럽에서 행해진 마녀 사냥을 통해 현재 우리 내면의 잠재해 있는 마녀 사냥 충동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 저거 하나 족치고 싶다. 쓰레기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 나쁜 마음이야, 그건. 마녀 사냥에 대한 기존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후 내가 봤을 땐 얘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러한 근거 때문에 그 이론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녀 사냥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면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결국엔 주장하는 글의 종류 논설문.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논설문의 목적은 뭐예요?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목적인 글이야. 오해하면 안 돼. 주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설득이 목적인 거지. 글의 종류는 논증적 설득적이고요. 마녀 사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요 부분이 중요한 거야. 논증적으로 검토하고 니들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필자의 역사적인 평가를 설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행해진 마녀 사냥이라고 되어 있고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마녀 사냥의 본질, 마녀 사냥의 충동에 대한 경계. 남자들은 마녀 사냥이니까 나는 해당하지 않겠지. 안심하면 안 돼. 마녀 사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역사적 평가를 통해 마녀 사냥의 본질을 밝히고 오늘날에도 마녀 사냥의 충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한 것도 따지면 마녀 사냥의 일종이야. 마녀 사냥으로 일어난 사건을 실증적으로 제시를 해서 필자의 견해를 입증하고 있다. 기존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거의 시험 문제는 이 포인트예요. 기존의 견해가 뭔데,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찾는 것. 서론에서는 마녀 사냥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요. 본론에서는 마녀 사냥에 대한 기존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한 다음에 결론에서 현재도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음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다음 페이지. 천천히 살펴보고 네. 자, 우리 안의 마녀 사냥 옆에 잠깐만 볼게요. 단원 포인트 마녀 사냥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마녀 사냥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가 유럽에서 일어난 마녀 사냥에 대한 이유에 이거는 안 봐도 상관이 없고 옆으로 시작합시다. 그러네. 서론, 본론, 결론 나눠져 있죠. 이 글은 체계적이구나. 설명문이 처음, 중간, 끝 나눠져 있으면 체계적인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나눠져 있으면 체계적이구나. 이해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 역사상 특이한 현상들은 많이 있었지만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이 특이한 현상들은 사회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 뭐 지진, 해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녀 사냥만큼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없을 것이다. 글쓴이의 전제는 뭐야? 마녀 사냥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 생각하면 마녀 사냥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개연성도 없고 이 세상에 악마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이웃집 아줌마가 밤새 고양이로 변신해서 관악산 마녀 모임에 다녀왔다란 혐의를 받는다면 일단 악마와 내통하는 자가 있다. 고양이로 변신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거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물어보죠. 합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 옆에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굳이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야.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악마적인 세력이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마녀들을 소탕하는 운동을 벌였었는데 요 마녀들을 소탕하는 운동이 마녀 사냥인 거고 마녀 사냥이 벌어졌었던 건 악마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게 마녀 사냥을 불러일으켰었던 전제 조건 정도에 해당하는 거겠지. 현재 계략적인 추산으로는 15세기 말부터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마녀로 판정받고 처형당한 사람이 약 10만 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 10만 명이라고 하는 비교적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마녀 사냥 당한 사람이 많았어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밑으로 내려오죠. 사실 마술이나 마법의 개념은 과거 여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마술이나 마법의 개념이 아주 특별한 개념은 아닌 것이다. 특별하지만은 않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어떠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요게 바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갖는 상식.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힘의 존재를 악마와 연결지어서 이해했었는데 유럽, 비정상적인 힘, 악마와 연관. 이것이 유럽의 독특한 이유인 것이다. 그냥 그런 현상이 있었어. 끝. 오, 놀라운데? 감탄이 아니라 그거를 굳이 악마와 연결시켰지. 이것은 유럽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 찾으세요라고 하면 여기 유럽에선 비정상적인 힘의 존재를 악마와 연결지어 이해했다. 구절을 찾으세요 하면 이거. 최근 모의고사에 나오는 유행하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시어, 대용 표현 밑줄 그어놓고 원래 뜻이 뭘까 찾는 것들. 마녀 집회 현상에 대해 전문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OX 문제 아직까지 의견 일치하지 않는다. 요거는 그냥 체크해 놓으세요. OX로 물어볼 수 있는 정도니까. 어떤 연구자들은 여자들이 밤에 집회 연 건 사실이야. 특정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 어떤 연구자들 집회에 있었어. 무슨 믿음 체계에 있었지. 근데 그게 악마 숭배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그냥 다산 숭배. 제가 아들을 못 낳고 있는데 아들 낳게 해주세요. 말하자면 농업적인 의식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부연. 나중에 지독한 오해를 사고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긴 했지만 마녀라고 오해받을 만한 역사적 내용이 실제했다라는 견해다. 이 어떤 연구자들의 내용은 뭐야? 억울하긴 하겠지만 오해를 받을 만은 했어. 그러니까 밤에 왜 모였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 이와 달리 어떤 연구자들은 또 다른 어떤 연구자들은 야 웃기지 마.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어. 그냥 그거 마녀라고 이야기하는 거 순전히 조작된 내용이야 라고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어? 마녀 집회에 대한 견해 1, 2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모임은 있었는데 오해받았어. 아니야. 모임 자체가 없었어. 신학자, 종교 재판관, 정부 당국자들이 그들이 읽은 종교 서적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차츰 정형화된 개념을 만들어서 마녀는 이런 옷을 입고 있다. 마녀는 매부리 코에, 마녀는 혼자서 사는 과부들이 주로 그렇다. 검은색 고양이를 키운다. 이렇게 그냥 프레임을 짜버리는 거야. 하나의 정형화된 개념을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올가맸다라는 것이다. 두 번째 어떤 연구자들의 주장은 뭐야? 종교 서적의 내용을 갖고 정형화된 개념을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올가맸다. 이 견해에 따르면 마녀 집회는 순전히 상상력의 산물이다. 밑에다가 다시 씁시다. 두 번째 요 주황색 아저씨들에 따르면 마녀 집회는 아예 그 자체가 마녀 집회는 그 자체가 없다. 누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면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 누구야? 네 얘기도 맞고 내 얘기도 맞다라는 이야기, 중간자 입장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두 견해의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다. 우선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교의 전통은 있었어. 다른 종교 있었어. 기독교 말고. 이것을 권력 당국이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개념을 조작해서 일반 민중을 공격한 거야 라고 색깔로 구분하고 있어요. 권력 당국이 개념을 조작해서 일반 민중을 공격했다라는 거다. 근데 이 종교학적으로 이단 이거의 기준은 뭐예요? 이단의 기준. 저 종교는 이단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인원수라고 봅니다. 이렇게 소수가 믿으면은 그거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한 2천만 명 믿어.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를 이단시 할 수도 있을걸? 이렇게 그냥 인원수 아닌가? 어설픈 제 견해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견해 위에다 숫자는 써야지. 1, 2, 3 세 가지 견해를 정리해보면 이제 내가 요약해 줄게. 마녀 지배 같은 개념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어이구야 다른 색깔 쓸 거예요. 글쓴이가 주장하는 색깔이니까 빨간색 합시다. 오랜 기간 정형화된 거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실제로 마녀가 존재했을 리는 없으니까 권력 당국이 가공의 개념을 만들어서 어이없는 희생을 강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앞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를 요약. 다시 한번 최근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지시어, 접속어에 해당되는 내용 찾기. 그 다음 왜냐하면, 말하자면, 다시, 즉, 첫째, 둘째, 셋째 이러한 식으로 정식 용어를 쓰지. 담화 표지 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꼭 확인해야 되겠고 고3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요 담화 기준은 모의고사 1, 2, 3번에서 거의 아주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왜냐하면 따라서 또한 이런 말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애들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마녀 개념을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 고문의 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다시 더 정교한 개념을 만들어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다. 메부리코에 혼자 사는 과부가 마녀야. 걔 고문을 해. 너 마녀야 아니야. 고문을 이기다 못해서 내 저 마녀예요? 오케이, 좋았어. 화형.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긴 건 다 마녀인 거야.
그러다가 또 보니까 고양이를 키우고 있네. 차츰차츰 정교화돼가고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 시절에 태어났는데 고문 당하면 그냥 바로 처음부터 불어. 어차피 불게 돼 있어. 이렇게 사람을 불로 지지는데. 옆에 마녀 집회에 대한 역사 연구를 종합 정리해 봅시다. 1, 2, 3번 과정 정리한 거 요렇게 빨간색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말하자면 요 이후의 내용들을 쓰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와죠. 이 글에서 가의 역할, 가 지문은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녀 사냥이란 뭐였는지 개념 설명해 줬고요. 피해 상황 10만 명이 넘습니다. 피해 상황을 언급하고 사람이 10만 명이나 그렇게 무고하게 죽었는데 논의의 필요성 얘기해 봐야 합니다. 마녀 사냥으로 인한 문제점은 사실적 이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유럽에서의 마술 또는 마법의 개념은 아주 독특했는데 왜 독특하냐? 그것을 악마와 연결지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독특한 것이다. 마녀 집회에 관한 역사의 견해 1, 2, 3. 집회는 있었다. 집회 자체가 없었다. 집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한 거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다음 페이지. 이 현상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단 옆에 잠깐만 볼게요. 마녀 사냥이 어느 시기에 많이 일어났는가라고 해서 살펴보면 사람들이 무식하던 시절이 아니라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라고 했었던 흔히 이야기하는 중세가 아니라 오히려 근대야, 근대. 이렇게. 상식, 과학이 중요하던 시절에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글의 특징, 소제목을 배치해서 앞으로 일어날 전개될 내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마녀 사냥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차츰 살펴본 다음에 연구 성과를 차근차근 살펴본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내 단순히 뇌피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증적으로 연구하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실증적으로 내가 증거 하나하나 대해줄게. 그리고 그걸 다시 생각해 볼 거야. 그 연구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할 거야.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마녀 사냥이 언제 일어났는가이다. 흔히 마녀 사냥을 중세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마녀 사냥은 근대 초의 현상이다. 1590년, 1630년에서 1660년 정점. 마녀 사냥은 언제 일어났나? 근대 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한마디 더 써놓을까?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돼. 이성의 시대에 마녀가 사냥이 일어나다니. 다음. 그렇다면 또 누가 희생되었는가? 누가 희생되었는가? 희생자.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고 대답 어디가 있냐?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럼 위에다가 다시 문답 또 다시 문답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희생자들은 대개 여성, 빈민, 노인, 악마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여긴 부류들. 가장 전형적인 인물은 가난한 차진홍의 부인, 과부, 50에서 70대 성질 사나워 보이는 할머니.
라고 규정화되는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식으로 전형화, 이러한 식으로 전형화된 거야. 이렇게.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다. 마녀 사냥의 광풍이 불었던 지역에서 희생자는 70에서 90% 이상이 여성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실 지금까지 통례라고 해서 마녀 사냥 100% 여자는 아니지만 남성 희생자도 있었다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엄밀히 따지면 마녀 사냥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야. 그냥 마인 사냥 뭐 이 정도? 그렇지만 여성 희생자가 많았다라는 하나의 방증이다. 굳이 남자도 죽었는데 마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여성 희생자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 희생자가 많았기 때문에 마녀 얼마나 많았다? 70에서 90% 이렇게. 70이면은 압도적인가? 압도적이에요. 요즘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하죠. 67% 넘으면 압도적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방증이다. 왜 여성이 더 큰 희생을 치렀는가라고 설명하면 페미니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가부장제 질서가 굳건해져서 그렇다. 남성이 여성을 공격한 거다. 라고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설명하는데 이 글을 쓴 글쓴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부자보다 권력자보다 힘없는 빈민이 더 많이 희생됐을 거라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어. 가난하고 힘없는 계층이 주로 당했어. 하지만 권력자라고 항상 무사한 것만은 아니었다.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려면 고문이 동원되는데 고문을 못 이겨 공범들의 이름을 불 때 사회의 최상층부 시민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얘가 마녀라고 해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너 누구야? 네 친구들 이름 빨리 대 라고 했는데 이름을 댔는데 그 지역에 국회의원 이름이 나왔어. 그러면 걔 잡아가야 돼. 이렇게. 최상층부 시민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구체적인 사례. 그러면 또 생각해야 돼.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실제 사례는 뭐야? 마녀 사냥에 희생당한 사람이 최상층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의 구체적인 사례. 1661년 독일의 엘방엔에서 70세 여인이 고문을 받으며 상층 사회의 상층 인사까지 공범자로 거명을 했다. 그냥 제 뇌피셜인데요. 그냥 짜증나가지고 그래 한번 있는 놈들도 죽어봐라라고 해가지고 이름만 아는 사람 불렀을 수도 있어. 겁에 질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레 자기가 마법을 부렸다고 자수하는 사람도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그냥 곱게 죽여주세요야. 성직자들도 마녀 사냥으로 희생이 되었었고, 어디가 있어? 사회의 상층 인사, 성직자, 심지어 판사는 자기 부인이 마녀로 몰리자 거칠게 항의했지만 자신도 고문에 못 이겨 죄를 고백하고 처형을 당했다. 자, 다시 정리. 마녀 사냥은 근대 유럽 이성의 시대에 행해졌고 주요 희생자는 여성 빈민 노인이었지만 권력자 남성도 포함되기는 했었다라고.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노소 빈부를 가리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페미니즘 입장에선 왜 여성이 많냐? 남성이 여성을 공격한 거다 라고 말했지만 다시 중요한 포인트. 페미니즘 이론에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글쓴이는 그건 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은 했다고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졸린다. 졸려 지금. 자, 그럼 마녀 사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어보면서 이 멘트를 한 이유는 뭐예요? 자, 이제 내가 마녀 사냥을 해석해 줄게. 글쓴이 자신의 관점을 관점을 제시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문장인 거지. 우리 눈에 보면 그냥 광기라고 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렇게만 말하고만 할 거는 아니야. 광기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비논리적, 비합리적이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라서 광포한 짓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천동설이었잖아. 천동설이. 그 시절에는 과학이야. 그 시절에는 나름 그 천동설이 근거가 있어. 지금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는데 그런 거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때는 합리적이었었던 거야. 이유가 있었어. 마녀 사냥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대개 그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주도자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로부터 사회를 내가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해. 다시 말해서 그 시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마녀 사냥은 광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행위였었을 것이다. 그 시절에 마녀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합리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어떠한 합리적? 사회를 지키고 있다. 내가 이 나라를 마녀로부터 지키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해버린 거야. 이런 것들. 마녀 사냥이 일어난 시기는 근대 계몽 이성의 시대였었고, 오늘날에는 비합리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합리적일 수 있었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문답 형식이 들어가고요. 마녀 사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남성, 빈민, 노인, 권력자 가리지 않았지만 여성의 피해자, 마녀 사냥의 피해자 어디 이렇게 했을까? 가리지 않음. 하지만 주로 이러한 사람들. 당대의 관점에서 보면 마녀 사냥은 합리적인 행위였었다라는 것들. 왜 합리적인 행위였어서? 사회를 지키는 거니까. 마녀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있다. 나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 세상 마녀들 다 잡아서 죽여버려야 한다. 이야기. 다음 페이지.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역사학자의 입장에서는 단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설명, 해석, 평가해야 한다. 자, 먼저 이 글 아까 어떻게 흘러간다라 그랬지? 이러한 이론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좀 틀린 것 같아. 그렇게 조목조목 비판할 거라고. 먼저 마녀 사냥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첫 번째, 흉년 전쟁 전염병과 같은 재난이 심해졌을 때 마녀 재판이 많이 벌어졌을 거야 라고 역사학자가 얘기했어. 실제로 1590년 기근 전염병 심할 때 마녀 사냥 극성기였어. 많은 마녀가 전염병 일으켰다라는 고소를 받은 점에서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내 입장에서 내가 연구해 본 결과 아니야. 재난이 없었을 때에도 마녀 사냥 많았어. 그러니까 재난이 없을 때도 마녀 사냥 많았어. 그러니까 요거 틀린 거야. 이렇게. 그래, 구조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음. 마녀 사냥이 나쁜 일도 했었지만 아니야. 나름대로
좋은 기능을 했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 명 희생시켜서 한 2,000명 살리는 그런 거였을지도 몰라. 마을에 같이 지내기 좀 곤란한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야. 예를 들면 너무 가난해. 자주 도와달래. 근데 늘 도와줄 수는 없고 안 도와주니 양심에 걸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뭐라고?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없잖아. 마녀 사냥은 사람들의 죄책감이 기형적으로 발동해서 이 사람을 아예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거다. 마녀 사냥은 배운 자들의 덤터기 씌우기다라는 식의 설명만으론 부족해. 아, 도와주기 너무 힘든데 쟤 하나 죽이면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맘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공동체에서 특정한 기능을 한 거 아니냐 이야기. 이 노란색 주장은 일반인의 심리를 고려하고 마녀 사냥이 그래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기능을 보여줬어 라는 점에서 일부 맞기는 하지만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연구해 봤더니 희생자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했어. 그런 마녀 사냥이 벌어졌어. 라는 기록도 내가 많이 찾아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강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남의 재산을 빼앗는 건 특정한 기능한 거 아니야. 라고. 다시. 심한 재난의 반응으로 마녀 사냥이 행해졌다는 이론이 있지만 재난 없을 때도 마녀 사냥이 있었어. 일반인들 특정한 기능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그냥 그것들 강도 살인범들이야 라는 것들을 또 반박. 밑으로 내려가죠. 결론 지어집니다. 이제 다 끝났어. 지금까지 말한 점을 염두에 두고 마녀 사냥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한번 시작해보자. 자, 내 생각. 중세를 배경으로 했지만 이거 근대적 현상이야. 근대로 넘어오면서 일반 민중은 정치,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고 있지. 일반 민중은 지금까지는 뭐였어? 피지배계층이었는데 걔네들이 들고 올라 일어서려고 그래. 그러면 윗대가리 있는 애들은 얘네들을 억누르고 싶거든. 10만 명 다 억누를 수 있어? 없어. 효과적인 건 뭐야? 한 명만 족치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주면 돼. 이렇게. 근대로 넘어오며 일반 민중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띈다. 다스리는 자 입장에선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 질서 체계 안으로 끼어들여야 돼. 질서를 부과한다.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한다. 다스리는 자들은 질서를 부과해야 돼.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해야 돼. 전부 다 억압할 수는 없어. 거부하는 자를 억압해서 국민들의 복종을 확립하려고 한 거야. 국가는 종교에게 이념을 빌리고 종교는 국가에서 힘을 얻어 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고마저 함께 똑같은 생각, 똑같은 종교, 똑같은 국왕을 따라야 해. 그러니까 균질한 영혼이 국가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했고 시범 케이스로 공개적으로 사람 태워주는 마녀 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해진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질서를 부과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입장에선 굉장히 합리적이었었던 거야. 몇 명만 불태워 죽이면 됐었던 거거든. 그러면 국가가 유지되니까 종교가 탄탄해지니까. 인간의 지성은 갈수록 발달하고 사회는 더욱 문명화되는 걸까? 라고 물어보고 이 글쓴이는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할 겁니다.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고 사회가 문명화됐다면 지금쯤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살아가야 해. 탄압과 야만적인 전쟁은 없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마녀 사냥과 같은 현상을 보면 글쓴이가 경계하는 것,
우리 마음 속에 집단 광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본다. 왜? 현대에도 마녀 사냥이 일어나고 있거든. 마녀 사냥은 그 모습 그대로 근대 초 유럽의 특이한 현상이었지만, 글쓴이의 주장, 유사한 현상은 언제나 있었다.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 히틀러가 마녀 사냥했고, 파시스트들도 공산주의자들 마녀 사냥했고, 그런 것들을 선동했다. 근데 글쓴이가 가장 경계하는 건 이거야. 그러한 조작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얘기는 권력자들은 권력자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마녀 사냥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받아주는 대다수가 있는 거야. 그 이유는 우리 내면의 마녀 사냥의 충동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니네들 마음속에 마녀 사냥의 본능이 있어. 그거 경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이 마무리. 마녀 사냥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견해 그냥 기억만 하시면 돼요. 얘네들 노란색 색깔 칠했고 글쓴이는 아니야. 요러요러한 걸로 봤었을 때 그거 좀 잘못됐었던 것 같아. 반박했었던 것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이거는 그냥 글의 구조를 확인하는 거야. 구조를. 마녀 사냥에 대한 필자의 평가 빨간색. 근대 국가가 국가에 복종하는 균질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마녀 사냥한 거다. 마녀 사냥의 희생자들, 유대인, 공산주의자들. 마녀 사냥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마녀 사냥 없잖아요. 아니, 오늘날도 마녀 사냥 일어나고 있어. 니들 마음속에 마녀 사냥 충동 있어. 주의해야 돼. 그래서 중앙동 무슨 남 이렇게 뜨면은 밑에 가서 그냥 생각도 없이 댓글 달아난 거야. 다는 거야. 미친놈이네 하면서 저런 것들은 격리해야 돼. 저런 거 쓰레기 분리도 안 돼. 이렇게 댓글 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양쪽 얘기는 다 들어가야 돼. 다음 페이지. 조금만 참으면 우리 10분 쉴 수 있어. 눈 떠. 1번 마녀 사냥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적 이해인 거니까 패스. 필자가 마녀 사냥은 당시에는 합리적이야. 왜? 사회를 지키는 행위라고 생각했었을 거니까. 유대인, 파시스트의 공산주의자 학살, 마녀 사냥,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일단 희생자지, 희생자. 희생자들의 공통점 뭐예요? 글쓴이가 주장한 거니까 불순한 세력으로 몰렸다. 불순한 세력으로 몰렸다. 새 세력은 사회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부류의 사람을 핍박한 거다라고 확인. 글쓴이는 마녀 사냥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히틀러 한 놈만 잘못한 거야? 아니, 그거 받아들여주는 우리도 잘못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판단 없이 이러한 조작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주위에서 일어난 마녀 사냥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런 것들 그냥 많아.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건 요거. 맹목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 팩트 체크하고 이성적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남들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난 세상 제일 한심한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 밑에다가 댓글 욕하고 그런 거거든. 그냥 관심을 주질 마. 이렇게 진짜 싫으면 왜 내 시간 써가면서 욕하고 있어? 역사 공부의 의미를 과거를 배우고 과거를 잊지 않는 것으로 한정해서는 곤란하다. 역사 공부의 의미는 과거를 배우고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
더하기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근데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역사 공부의 목적이라고 본다. 이거 마녀사냥과 연결 지으면 뭐해?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마녀사냥했으니까 현대에 이제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끝. 이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역사를 곁에 두는 거다. 역사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를 처벌한다. 과거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다. 역사 자체를 배우는 것보단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내일을 바람직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역사 공부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마녀사냥 왜 공부해야 합니까? 앞으로 그런 짓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불행한 마녀사냥을 되풀이하지 않고 바람직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남의 나라, 남의 동네, 남의 예전 시기를 배우는 겁니다. 마녀사냥과 같은 일 있나? 실제로 있어요. 수근수근 야 옆반에 걔가 그랬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 이런 것들 하지 마시라고. 뒤에 나와 있는 넓혀 읽기 얘네들은 조금 있다가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뒤에 빈칸 채우기 있죠. 얘네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같으면은 뒤에 문제 넣어 놓지 않았을 텐데 얘네들은 좀 확인해서 꼭 읽어 보셔야 하고요. 일단 정지.